유배 문학의 성지 남해 제12편 문학의 섬 노도 김만중 문학관. 한 사람의 유배는 어떻게 한 시대의 문학이 되었을까? 섬 하나가 어떻게 기억의 성지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서포 김만중의 발자취를 따라 남의 노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갑니다. 길 끝에서 만나는 문학, 유배 끝에서 피어난 깨달음, 남의 그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글쓰니 대숲 박정열, 읽으니 염선주, 만드니 대숲 박정열. 문학의 섬 노도 김만중 문학관. 서포 김만중 문학관은 전시 공간이라 말할 수 없다. 김만중의 상과 문학, 그가 견딘 시간의 흔적이 담긴 성소다. 문학관 안에 구운몽에 필사본이 있고 유배 중에 남긴 글귀들이 벽에 안팎을 장식하고 있다. 꿈은 허망하되 그 속에는 진실이 있다. 이 글귀 하나로 서포 김만중이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징표로 충분하다. 글을 읽는 순간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그의 결기를 마주한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먼저 영상실이 눈에 들어온다. 한글 소설에 빠지다. 이 제목 아래 대중소설의 재발견이라는 소재를 딴 딱지본 설명을 읽을 수 있다. 소설 구운몽 딱지본 소설은 191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에 값이 싸고 부피가 작아 서민들도 휴대하기 편하게 제작된 소설책이다. 경판으로도 불린다. 표지가 딱지처럼 울긋불긋하게 채색되어 딱지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00년대 초 오락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6점밖에 하지 않는 각과 휴대하기 편하고 적은 부피 탓에 소설의 보급과 유통이 신속해지고 쉬워졌다. 대표 작품으로는 사씨 남정기 등이 있다. 한국은 191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로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삶은 팍팍했고 문화는 억눌렸다. 사람들 마음은 여전히 이야기를 향한 갈망이 살아 숨쉬었다. 갈망을 채워준 책이 바로 딱지본 소설이다. 값이 싸고 부피가 작아 누구나 손쉽게 들고 다녔다. 육전이 저렴한 책값은 당시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울긋불긋한 표지는 마치 어린 시절 딱지를 연상케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곤 하였다. 그런 이유로 딱지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판이라 불리기도 한 이 책들은 심심풀이라기보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연이고 오락이었다. 대중적이고 오락성이 강했다. 복잡한 철학이나 고상한 문학보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사씨 남정기 같은 작품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구운몽 역시 환상적인 이야기가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많은 이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딱지본 소설은 독자들에게 책이나 인생을 그 정도를 넘어섰다. 시대에 고단했던 삶을 잠시 잊게 해주는 탈출구요. 손에서 손으로 문화의 숨결을 잇는 매개체였다. 책장을 넘기며 울고 있던 그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책으로 위로받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구운몽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한국 문학 작품으로 추정이 된다. 1922년 9사람의 구름 같은 꿈, 구운몽, The Cloud Dream of the Nine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영국에서 출판된다. 번역자는 1889년 조선에 건너온 영국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으며 로빈슨 크루소와 걸리버 여행기를 조선 대중이 읽기 편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또한 게일의 구운몽은 기존의 방각공과는 달리 판화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판화나 사파가 들어간 최초 구운몽으로 알려져 있다. 구운몽은 처음으로 구름 너머의 세계로 비상하였다. 한국 문학이 영어의 옷을 입고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 작품이 바로 구운몽이다. 1922년 영국에서 구운몽 The Cloud Dream of the Nin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작품은 번역 서적의 의미를 넘어섰다. 한국의 고전 문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 위대한 작업을 한 제임스 게일은 1889년 조선 땅을 밟은 영국인 선교사다. 종교인의 역할을 넘어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 사람이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가 한국의 문학 작품 중에서 첫 번째로 번역할 작품을 구운몽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구운몽이 지닌 문학적 깊이와 상징성을 되짚게 한다. 구운몽이 영어로 번역된 데는 단지 한 권의 책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한국 문학이 세계와 소통하는 첫 목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제임스 게일의 손에서 번역서로 다시 꽃을 피운 구운몽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문학사 속에서 한국 문학의 자리를 되짚을 때는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각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후 17세기 상업적 이윤을 목표로 출간된 소설을 뜻한다. 책을 인쇄하여 파는 곳을 방사, 서사 등으로 일컬어진 데는 방각본 이외에 사본, 서방본, 서사본, 서포본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시초는 목판에 새겼으므로 방각본이라 했다. 한글의 대중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일반 대중의 문학적 욕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형태다. 군담 소설이나 애정소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성화되었다. 활자에 담긴 방각본은 대중의 꿈이 꿈틀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 조선의 17세기는 새로운 문화의 숨결을 품었다. 그 중심에는 방각본이라는 이름의 소설이 있다.
책이라 하기보다 활자에 대중의 꿈과 욕망을 새긴 기록물이다.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소설이 반각본이다. 책을 인쇄하고 판매하던 곳을 방사나 서사라고 불렀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이르러 반각본은 더욱 활발해졌다. 시초는 목판에 글을 새겨 찍기 때문에 반각본이라 널리 불렸다. 반각본이 한글 대중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양반이 중심이던 한문 문학에서 일반인도 쉽게 읽고 즐길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등장은 의미가 컸다. 군담소설, 애정소설, 다양한 장르가 대중의 문학적 욕구를 채웠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활자에 담겨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었다. 궁궐에 정제된 문학과는 달랐다. 길거리 책방에서 팔린 소설은 백성들이 언어로 쓴 백성들 이야기다. 활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슬픔을 고스란히 품에 안았다. 반각본은 그리 오래된 책도 아니다. 조선 거리에서 피어난 문학의 꽃이며 우리가 오늘날 대중문화를 되짚어 볼 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문학관을 나섰다. 이영집을 향하는 길이 산비탈로 이어진다. 표지판이 길섭해서 유배 중에 썼던 옹달샘을 가리킨다. 숲속 작은 샘은 세월이 낙엽 속에 묻혀버렸다. 벚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길가에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서포 선생을 대하듯 수줍게 웃는다. 섬길은 우리를 다시 자연의 품으로 이끈다. 이영집 앞에 섰다. 나뭇가지 사이에 바다가 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섬길은 솔바람 소리도 흐르는 구름도 한편이 시고 수필이다. 구운몽 테마공원에 이르렀다. 섬 사이사이를 비집고 바다는 굽이친다. 고요하다. 쉼없이 흐르는 물구비는 서포가 겪은 아픔을 삭히는 긴 시간을 되짚어 가는 듯. 유배는 추방이었지만 문학은 규환이었습니다. 서포 김만중이 남긴 글은 한 권의 소설이기보다 삶을 비추는 물음입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깨어난 정신은 오래 남습니다. 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만남은 유배객의 고독이 아닙니다. 인간과 문학의 본질입니다. 유배 문학의 성지 남해. 다음 여정은 제13편 구운몽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응원은 이 문학 여정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